64기가에 77만 9천원이면 뭔가 용량이 좀 부족할 것 같고 265기가를 구매하자니 이것도 97만 9천원이네? 그런데 여기서 5만원만 더 넣으면 아이패드 프로인데 근데 또 128기가야.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256기가로 넘어가자니 그럼 115만 9천원까지 올라갑니다. 끝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살짝 구매 순번이 밀려서 일주일 정도 늦게 배송을 받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언박싱을 같이 진행해보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간단하게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보도록 할까요? 전자기기를 뜯는 이 느낌은 언제나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오, 이번에 저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로즈 골드로 구매를 했고요. 환경을 생각한다고 했으면서 왜 이 비닐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스를 딱 열면 박스가 좀 이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즈골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도 로즈골드 색상이고 아이패드 미니 5세대도 로즈골드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섬찟해지는 게 방금 뜯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지? 보이시나? 이거 사라지긴 한다, 없어지긴 한다. 사자마자 흠집 나 있는 건 줄 알고 저는 굉장히 흠칫했네요. 이 둘의 색감은 어떻게 다르려나? 이쪽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고 이쪽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입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의 제로 베젤 디자인을 그대로 기본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앞면 자체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뒷면은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 색상만 선택할 수 있었던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들에 비해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는 물론이고 그린 색상과 스카이 블루 그리고 제가 구매한 로즈 골드까지 색감의 선택지가 늘어났죠. 사람들이 어떠한 제품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 성능도 중요하지만 색감이나 디자인을 크게 중요시 여기는 걸 생각하면 컬러의 선택지가 늘어난 것도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충전기를 동봉해줬고요. 이건 몇 와트지? 20와트네요. 고속 충전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라이트닝 단자에서 USB 타입C 단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케이블도 C2C로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도 USB 타입C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나마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라면 조금이나마 반가운 점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폰을 쓰고 계신 분이다? 이번에 아이폰 12에서 충전기도 빠지고 USB 타입C랑 라이트닝 단자 호환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 설정 마저 하고 조금 만져본 다음에 에어 4세대와 프로 11인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애플의 처음 전원 켰을 때 이 검정색 바탕에 화이트 사과 정말 심플하지만 언제나 마음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베젤이 느껴진다. 그러네, 생각보다 베젤이 느껴져. 자, 초기 설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애플이 엄청 촘촘하게 라인업을 잘 짜는 편이잖아요. 모든 금액대에서 제품군들을 포진시킨 뒤에 소비자가 여기서 돈 조금만 더 보태면은 이 다음 거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패닉바이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씩은 미묘하게 금 나누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아이패드도 44만 9천원에서 여기서 5만원만 더 하면 좀 더 좋은, 여기서 10만원만 더 하면 좀 더 좋은, 그렇게 올리고 하다 보면 아이패드 미니에서 아이패드 에어로, 아이패드 에어에서 아이패드 프로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무려 194만 9천원까지 가격이 오르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아이패드 프로와 뭘 선택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64기가에 77만 9천원이면 뭔가 용량이 좀 부족할 것 같고 265기가를 구매하자니 이것도 97만 9천원이네? 그런데 여기서 5만원만 더 넣으면 아이패드 프로인데 근데 또 128기가야.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256기가로 넘어가자니 그럼 115만 9천원까지 올라갑니다. 끝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프로와 에어 4세대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비교를 통해서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초기 설정하고서는 살짝 만져보니까 확실히 금방 느껴지는 게 에어 4세대가 프로 디자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프로에서는 지원이 되는 이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아주 부드러운 화면 주사율이죠.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60Hz 디스플레이예요. 그렇게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덜 부드러운 주사율로 보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프로 디자인인데 60Hz.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프로를 한눈에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체감이 될 것은 바로 이 120Hz와 6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식, 선입견이란 게 되게 웃긴 게 아이패드 미니에서는 제가 60Hz가 당연히 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크게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얘는 당연히 뭐 60Hz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인식에서 이게 60Hz로 동작을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근처의 애플 스토어나 애플 리셀러 샵에 직접 가셔서 직접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좀 주사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60Hz 불편하다고 시나스가 그랬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에어 4세대를 고르셔도 될 것 같고, 프로 만져본 다음에 에어 4세대를 만져보니까 나는 에어 4세대 화면이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프로의 120Hz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차이가 확 크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로 쪽을 좀만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애플이 금 나누기를 정말 미묘하게 잘한다고 했죠.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같은 폼팩터이긴 한데 지금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봐도 몇 가지 금 나누기 한 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중 하나가 디스플레이의 크기입니다. 완전히 같은 금형 틀인데 스펙시트에서도 그렇고 지금 육안으로만 살짝 봐도 11인치와 10.9인치 이 0.1인치의 차이가 정말 미묘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또 크게 차이는 나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정말 그래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크게 차이가 나요.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에어 4세대를 딱 만져보는 순간 끝나누기 들어갔네, 차이 나네 싶었습니다. 화면상으로 이게 잘 찍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태블릿을 이 정도 거리에서 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의외로 이 0.1인치 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프로가 위에 2개, 아래에 2개 쿼드 스피커를 탑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 아이패드 프로의 스피커는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죠. 에어 4세대도 같은 폼팩터로 제작이 되어서 구멍 자체는 프로와 동일하게 4곳에 타공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쿼드 스피커를 탑재한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스테레오 스피커, 듀얼 스피커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애플 제품 설명에 의하면 가로로 태블릿을 쥐었을 때 스테레오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로를 들었을 때 기준으로 좌측 상단 그리고 좌측 하단 한 개의 스피커를 넣어서 듀얼 스피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처럼 그동안의 아이패드 듀얼 스피커 구성은 이렇게 단자 양 옆에 배치되어서 이게 모노 스피커인지 스테레오 스피커인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탈피한 점은 좋은데, 이 실제로는 구동도 되지 않는 이 구멍들, 이건 애플의 병적인 디자인적 완성도를 위해서 남겨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이쪽에 별도의 페이스 아이디 센서가 있어가지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를 하는 방식이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위쪽 전원 버튼으로 별도로 터치 아이디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마스크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가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 그 점에 있어서 2020년 한정으로, 내년까지 지속되려나? 아무튼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프로의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 방식보다 에어의 터치 아이디 잠금 해제 방식이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터치 아이디 반응 속도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아이폰의 터치 아이디 반응 속도, 아니면 뭐 그냥 갤럭시의 측면 지문 인식 반응 속도, 그 정도랑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진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다른 말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에어 4세대랑 고민하고 있는 제품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일 거기 때문에 에어 4세대랑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중점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 A12Z 바이오닉이 탑재되어 있고, 에어 4세대에는 A14 바이오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A 뒤에 12, 14 12보다 14가 크니까 에어 4세대가 더 좋은 성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출시된 연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픽 성능 자체는 아이패드 프로에 달려있는 A12Z 바이오닉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그 그래픽 성능은 4K, 8K 영상 작업이나 아주 헤비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체감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어플 구동이나 실사용에 있어서는 에어 4세대도 상당히 좋은 성능이라는 거. 아마 이 영상으로 에어 4세대와 프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0중 8구 에어 4세대의 성능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에어에는 램이 4기가네요. 똑같이 램 4기가가 탑재된 프로 3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루마 퓨전으로 조금 해상도가 높은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다른 어플들은 싹 다 지워놓고 작업을 해야 됐고요. 라이트룸에서 SD카드 연결해가지고 한 2000장, 3000장 정도 이렇게 사진을 옮기다 보면은 가끔씩 램 부족으로 튕기더라고요. 카메라 스펙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카툭티도 비슷비슷하고요. 전면 카메라 한번 볼까? 전면 카메라의 스펙도 700만 화소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 3세대 말고 프로 4세대부터는 듀얼 카메라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갔죠.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에 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 그리고 라이다 스캐너로 심도 측정이나 3D 스캐닝에 있어서 훨씬 강점이 있죠. 근데 에어 4세대는 프로 3세대랑 거의 차이가 없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1200만 화소 싱글 카메라입니다. 심도 측정이나 3D 스캐닝이 뭐지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프로의 카메라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태블릿으로 카메라 쓸 일, 문서 스캔하는 거 아니면은 굳이 딱히 쓸 일 없거든요. 애플 펜슬 2세대는 에어 4세대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랑 똑같이 딱 붙기도 하고요. 이 충전 방식은 상시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애플 펜슬 1세대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가끔씩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이렇게 오우씨 부러질 뻔했어요.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귀찮게 충전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도 좋고요. 큰일 날 뻔했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프로에서 경험하셨겠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잘 떨어지지도 않고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필압도 동일하게 먹고 틸트 인식까지도 되고 기기 자체의 인식은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입력 결과물의 느낌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에 들어있는 120Hz 주사율 때문이겠죠? 분명 애플 펜슬 2세대를 쓰고 있는데 입력 느낌은 애플 펜슬 1세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느낌? 이것도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가 굉장히 미묘한 것 같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는 항상 120Hz 주사율만 받아왔는데 이거를 적응 안 되는 60Hz에서 적어보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직접 애플 스토어나 리셀러샵 가셔서 직접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려. 역시 애플 펜슬은 120Hz를 가진 프로가 훨씬 더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로즈골드 살짝 언박싱을 해보고 제가 그동안 사용해오던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디자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20Hz 주사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직접 애플 스토어나 리셀러 샵에 가셔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프로를 만져본 다음에 120Hz, 60Hz 두 개를 같이 비교해보세요. 그 다음에 난 도저히 60Hz 안 되겠다, 120Hz밖에 안 되겠어, 120Hz를 써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 무리하셔가지고 프로 쪽을 선택하시고 60Hz랑 120Hz 난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느껴지는데 이러신 분들은 에어를 부담없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설정은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였습니다. 에어 4세대와 프로도 인사를 하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색감이 진짜 이쁜 것 같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랑도 약간 색감이 다른데? 얘도 로즈골드고 얘도 로즈골드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로즈골드 쪽이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카툭티는 프로 3세대랑 거의 똑같은 느낌? 그리고 프로 3세대에는 플래시 그리고 마이크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는데 에어 4세대에는 플래시는 없고 마이크가 좀 더 수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프로 3세대보다는 좀 더 크게 나 있습니다. 스마트 커넥터 단자는 동일하게 있고 USB Type-C 구멍이 위아래로 4개가 들어있지만 이쪽만 되는 듀얼 스피커고 이쪽에는 애플 펜슬 똑같이 착 붙는 방식. 그리고 되게 반가운 게 프로에서 쓰던 액세서리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 여기 폴리오 키보드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터치 아이디 딱 하면은 오, 빨라.